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 종목 분석 전문가 볼조 만진놈입니다. 10월 24일 국내 농구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조 만진놈의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조합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창원 LG와 서울 삼성의 경기입니다. 창원 LG는 이번 시즌 1승 4패를 기록 중이고 직전 경기에도 라렌이 30득점 맹활약을 했지만 그게 다였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조승민이 가드로 5어시를 기록하긴 했지만 득점을 직접 올리지는 못하였고 20분 동안 부실한 활약을 했습니다. 내각에서 득점이 전혀 되지 않자 외곽에서도 득점 시도를 했던 LG였지만 부족한 경기력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번 시즌 마찬가지로 1승 4패로 부진을 하고 있으며 직전 경기 전자랜드에게 극적 승리를 기록하긴 했지만 13점이나 앞서고 있던 경기를 또다시 4쿼터에 다 따라잡히면서 2점차 클러치 승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삼성은 이번 시즌 4쿼터만 되면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관희, 임동섭의 활약이 있어야지 내일 여유로운 득점으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삼성이고 리바운드가 리그 최하인 삼성이 골밑에서 라렌을 막지 못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즌 나란히 1승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양팀의 대결이며 창원 LG가 홈에서 다시 한번 팀의 4연패를 끊고자 하는 경기입니다. 삼성도 입장은 마찬가지죠. 잘하고 있는 경기를 4쿼터만 되면 귀신같이 바뀐 경기력으로 경기를 망쳐버리고 승리를 놓치면서 어느새 4패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팀의 경기는 역시 전반에 어느 정도의 점수차는 승부의 행방을 단정짓기 어려울 것이며 후반에 어떤 반전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삼성은 직전 경기에서도 연패를 끊는 데 성공했지만 4쿼터에 무려 10대 21로 완전히 무너지면서 3쿼터 종료 후 76대 63이라는 점수차에도 불구하고 2점차 클러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 삼성이 1쿼터에 올린 평균 점수는 23.6점으로 굉장히 준수한 득점력으로 경기를 시작하고 있지만 4쿼터 평균 득점은 17.6점. 이번 시즌 치른 모든 5경기에서 4쿼터의 삼성은 상대팀보다 득점을 적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에게는 저주의 4쿼터가 되어 있습니다. LG는 득점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LG가 80점 이상 득점 올린 경기는 단 한 경기뿐이고 용병 캐디 라렌만이 평균 17.8득점으로 득점 순위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외의 선수들은 순위권 상단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득점에서 아이제아 힉스만이 16위에 15점으로 위치해 있으며 다른 뚜렷한 인트메이커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동섭, 김준일 두 선수는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활약하고 있고 이관희가 살아나서 더 득점에서 활약해야 확실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삼성입니다. 내일 라렌이 골밑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지만 데이터상 득점력은 LG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삼성이 조금 더 승리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기고 1쿼터에 많은 득점이 서로 오갈 수 있지만 경기 후반 양팀의 경기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득점 저득점에 관해서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전주 KCC와 울산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KCC는 이번 시즌 3승 2패를 기록 중이며 데이비스가 라거나가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풀타임 소화를 해주면서 파워 농구를 제대로 보여주며 직전 경기도 38득점을 올리면서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3점 시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팀이었지만 라거나가 없이 데이비스로만 경기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체력 안배와 공격 분산을 위해 정창용과 김지환의 3점 시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2번의 시도에서 7개를 성공시키면서 득점에 큰 일조를 했습니다. 내일 경기에서도 라거나가 없는 상황에서 득점의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3점을 쏴줄지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모비스는 이번 시즌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삼성이 4쿼터에 부진을 겪고 있다면 모비스는 3쿼터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이번 시즌 확실한 공격 포인트가 없어 보이고 션롱과 간트가 동시에 활약을 해주어야 하는데 션롱이 잘하는 날에는 간트가 부진하고 간트가 잘하면 션롱이 부진하는 등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선수진인 함지훈과 전준범, 장재석 등이 활약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미흡해 보이는 것이 아쉬운 모비스입니다. 양팀 이번 시즌 가장 3점슛 의존도가 낮은 팀들 중 두 팀이며 용병들의 인사이드 공략과 미들레인지의 의존도가 높은 팀들입니다.
하지만 전주 KCC는 라거나를 잃은 2경기를 치루었고 1승 1패라는 기록하는 과정에서 많은 득점과 승리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끼친 전술은 결국 3점이었습니다. 정창용과 김지환의 3점 공략이 생각보다 좋았고 그로 인해서 무려 30득점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하며 90대 80으로 SK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반면에 모비스는 3쿼터에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경기력으로 끌고 가다가도 3쿼터만 되면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즌 5경기를 치르면서 3쿼터에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는 동부와의 경기 18대 15 한 경기뿐이었고 모두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경기 동안 단 한 차례도 3쿼터에 20득점을 넘긴 경기가 없는 모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3쿼터의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비스는 두 영병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잘해주지 못하고 번갈아가면서 활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선수가 모두 포텐셜이 터져서 득점을 해주면서 활약을 해야만 모비스가 승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내일 경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함지훈, 전준범, 장재석 등 주전급 선수들의 활약이 여전히 미흡해 보이고 그들이 살아나서 용병들의 짐을 조금은 덜어주고 경기를 길게 보고 운영해 나가야만 2쿼터까지 불타오르는 경기는 3쿼터에 죽어버리고 있습니다. 데이비스가 피지컬에서 밀리지도 않는 상황의 모비스의 용병들이 데이비스의 파워풀한 돌파를 잘 버텨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일 경기는 분명 KCC가 유리한 고지를 잡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핸디캡 승리까지도 접근해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다음은 서울 SK와 안양 KGC의 경기입니다. 서울 SK는 이번 시즌 3승 2패를 기록 중이며 가장 답답한 것은 역시나 미네라스입니다. 원희와 김선영의 활약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원희가 들어가고 미네라스가 나오면 득점 수준이 너무 저조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네라스의 감이 아직 많이 좋지는 않아 보였고 인사이드 이지샷부터 미드레인지까지 공격에서 너무 PTC가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선영도 개막전의 활약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감도 없지 않게 있었습니다. 최준용과 김민수가 결정하고 있는 SK인데 내일 복귀 여부에 따라 경기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높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안양 KGC는 이번 시즌 4승 2패를 기록 중이고 KT와의 극적 연장 승부 끝에 제압에 성공하고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3연승의 시작은 역시나 오세근의 부활이었습니다. 골밑뿐만 아니라 미들레인지에서도 좋은 감각을 보이면서 20득점 이상을 올려주고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변준영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내일 김선영과 가드 싸움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최근 기량을 본다면 변준영도 활약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드 싸움이 기대가 되는 내일 SK와 KGC의 경기입니다. 하지만 김선영은 최근 만족스러운 활약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희와의 호흡은 좋지만 김선영과 원희가 빠지고 병기훈과 미네라스가 나왔을 때 득점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한 SK입니다. 이 편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KGC의 전력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양은 오세근이 부활하는 순간부터 3연승을 내리달리고 있으며 변준영과 함께 활약이 매우 돋보이고 있습니다. SK도 원희가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고 김선영과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 초반 김선영과 원희를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려서 1쿼터부터 경기를 빠듯하게 잡고 들어갈지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다수 경기에서 미네라스가 선발에 이름을 올리면서 경기를 시작하는 경기가 많았던 만큼 그런 변수도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SK가 내일 홈에서 경기를 잡아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외로 KGC가 힘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KGC의 플러스 핸디캡 또는 일반 승리로의 접근도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미네라스의 부활이 없는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SK가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WKBL 우리은행과 하나원큐의 경기입니다. 우리은행은 이번 시즌 3승 1패를 기록 중이며 김소니아를 필두로 김단비, 박지현, 김정은이 다른 팀에서는 에이스급 활약이라고 할 수 있는 득점 능력을 보여주면서 리그 선두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철저하게 인사이드 공략을 위주로 득점을 올리는 팀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 전체 3점슛 평균 시도 횟수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성공률 또한 20.4%로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서 코트를 휘저으면서 컷인 플레이 등으로 인사이드 공략이 필요한 우리은행입니다. 반면 상대인 하나원큐는 시즌 1승 3패를 기록 중이고 리그 득점 최하위의 하나원큐입니다. 공격이 안 풀리고 있죠. 직전 경기에서도 많은 득점이 자유투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만큼 야투율이 너무 좋지 못한 하나원큐입니다. 강희슬, 이정현, 고아라의 득점이 지금 수준보다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내일 경기는 많이 불리해 보입니다. 하나원큐 입장에서는 직전 KB전 그리고 23일 신한 삼성 경기처럼 파울의 변수라도 기대를 해야 하는 하나원큐입니다. KB스타즈와 리그 독주를 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입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득점 수준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은행은 경기를 승리를 가져가더라도 많은 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하고 있진 못하고 있습니다. 야투율은 굉장히 좋으나 자유투 성공률이 발목을 많이 잡았던 우리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은 최근 경기력이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너무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반등이 필요했던 하나원큐였지만 직전 상대를 KB를 만나면서 발목을 제대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날도 KB가 파울을 많이 범해주면서 2점슛 시도는 38개 중 17개만을 성공했음에도 자유투를 27개나 던졌을 만큼 자유투 득점이 많이 득점에 기여했습니다. 상대인 KB가 단 8개의 자유투를 던졌던 것을 고려한다면 차이를 많이 보였습니다. 내일 경기도 하나원큐는 우리은행이 파울을 심하게 범해주지 않는다면 내일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기동력 차이에서 강희슬이 김소니아를 포함한 스타팅 멤버들을 따라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공의 횟수가 많은 두 팀입니다. 공격 스타일에서 외곽슛도 적을 뿐더러 공격 시간도 많이 가져가는 스타일은 내일 저득점 양상의 경기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연스럽게 우리은행의 승리가 더 우위에 있는 듯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볼 좀 만진 놈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커뮤니티 고정 댓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